제일 좋은 기회다, 지금이 제일 쌀 때다라고 볼 수 있는데, 제가 보기엔 실효성은 상당히 떨어질 것 같고요. 안타까운 마음에 제가 왔고요. 장이 뉴타운 중에서 제일 현재 시끄러운 장이 19역입니다. 뭐 여러분들이 장이 뉴타운을 몰라도 뭐 뉴스를 통해서 종종 접했던 정광훈 목사가 있는 사랑제일교회가 있는 곳이고요. 옆에 주변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차벽으로 막혀 있고, 그리고 이렇게 오물들과 쓰레기로 많이 묶여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여기 이주나 철거를 해야 되는데 교회에서 아직까지 보상이 협의가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시 일반 재개발구역에 감정평가 기관 두 군데에서 평가를 했을 때 사랑의 제일교회 같은 경우에 80억의 감정평가 금액이 나왔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교회에서 요구한 거는 거의 7배, 560억을 요구를 하다 보니까 지금 이 사업 지원이 1년 이상 이사도 못 가고, 지금 철거도 지금 진행이 되지 않고, 이렇게 오물들은 쌓이고, 빨리 이사간 조합원들, 착한 조합원들만 사실은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었거든요. 근데 여러분은 아시겠지만 뉴스에 최근에 조합에서 다시 협상안으로 원래 감정평가 금액의 2배에 조금 못 미치는 157억을 주기로 이제 협상안을 제시를 했고, 그게 통과가 되기 위해서는 교회에서 사실 그걸 받아들일지도 알 수는 없지만, 이렇게 이렇게 그 조합에서 가처분 신청을 하고 강제 철거를 진행을 하게 되면 보통은 판사나 이런 윗사람들은 돈과 관련된 걸 자기들이 판결로 결정을 해주지 않고 협의라라고 보통 이 얘기를 합니다. 그럼 조합과 교회에서 협의할 수 있는 금액 중재안을 자기들이 만드는 거지, 판사가 너 이거 얼마 줘, 이렇게 결론을 내리지 않는데, 그 중재안을 만들기 위해서 조합에서는 사업 지연되는 손해 리스크가 너무 크니 150억을 원래 요청했던 거에 비하면 거의 뭐 400억 이상을 덜어낸 거죠. 그렇게 해서 조합 총회 24일 날 붙였지만 안타깝게도 또 부결이 났습니다. 조합원들 마음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왜 감정평가 금액에 일반 집은 아무리 항의라고 따져도 감정평가 금액이 한번 결정이 되면 이의신청을 해서 바뀌는 경우는 0.0001% 거의 불가능합니다. 참 안타까운 건 이렇게 사업 지연이 되면 조합의 사업이 지연에 대한 이자, 뭐 당연히 조합에서 돈이 있어서 재개발 사업이 되는 거 아닌 거 알고 계시죠? 거의 시공사인 건설사의 돈을 빌려서 대여금으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그 이자만 해도 수십억이 나갈 겁니다. 그게 1년, 2년 매달 쌓이게 되면 사실 몇 년만 지연돼도 수십억에서 그 조합의 크기에 따라서는 수백억이 공사 지원금으로 조합원들이 나중에 n분의 1로 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장이 19역 같은 경우를 저희가 온 이유는 안타까운 마음에 제가 왔고요. 빨리 이것만 처리가 돼서 빨리 이주 철거가 끝나게 되면 장이 뉴타운의 핵심 지역 중에 장이 4, 장이 6, 그 다음에 장이 10, 그리고 기타 다른 뭐 16구역이나 기타 여기 있는 나머지 개발돼야 될 10개 이상의 재개발 구역들이 빨리 진행이 된다면 이런 노후화되고 오물이 쌓여서 실제 사람이 살 수 없는 환경이 빨리 개선되기를 저도 응원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조합에서 격렬히 반응하셨던 분들도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기 때문에 무엇이 옳다 그르다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은 재개발 사업에 가장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속도의 문제에 있어서는 150억을 주는 게 지금 당장은 돈을 많이 주는 것 같게 느껴지겠지만, 이 사업이 또 계속 지연이 돼서 재개발이 제대로 진행이 안 된다면 그 손해는 더 클 수 있기 때문에 여기 장이 19역 조합원들도 잘 원만히 협의하셔서 뭐 금액을 좀 몇십억을 낮출 수 있으면 낮추시지만, 그게 안 된다면 빨리 협상안을 줘서 조합 측에 일이 빨리 진행돼서 철거, 그리고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재개발 사업의 단계인 입주까지 되려면 장이 19역 같은 경우도 요번 고비만 잘 넘기면 가격 상승뿐만 아니라 그 손해되셨던 것들을 빠른 사업 속도로 인해서 개선이 될 수 있을 거라. 그래서 더 손해보신 걸 만회하고도 남을 만큼 아직 장이 뉴타운은 가격적으로 상승 여력이 충분히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뭐 6구역이나 4구역 옆에 있는 19구역도 잘 돼야지만, 당연히 새 아파트가 올라간 장이 4구역, 6구역, 장이 7구역, 저 뒤쪽에 있는 모든 구역들이 있지만, 이 돌고지역, 석계역, 역세권, 더블 역세권 근처에 있는 어떻게 보면 얼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첫 이미지인 입구 쪽이 개발이 잘 되게 되면 뒤쪽에 있는 단지들도
분명히 따라서 여기 전체 신도시 뉴타운처럼 장인 뉴타운은 개발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지금 안타까운 거는 코로나가 진정이 되면 교회도 갈 수 있으면 좋겠지만 사랑의 제일교회 언론에서 뿐만 아니라 많은 문제들 때문에 이렇게 아직까지도 차벽이 쳐져 있다는 게 좀 안타깝네요. 그러니까 뭐 저도 교회를 다니지만 이분들이 교회를 가는 게 사실 잘못된 건 아니지만 그걸 정부 통제를 안 따라준 거는 분명히 잘못했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이렇게 완전 뭐 차벽이 쳐 있고 뭐 다른 곳에 들어갈 수 있는 통로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예전 뉴스에서 봤던 현장을 저도 거의 2달 만에 지금 장인 뉴타운을 다시 왔는데요. 이런 부분은 빨리 개선이 돼서 코로나도 진정이 되고 이주가 잘 철거까지 잘 진행이 돼서 교회가 새로운 입지에 다시 잘 들어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원래 요구했던 570억에 비해서는 뭐 157억이 적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 일부 조합원들의 의견이 기사에 나온 걸 보면 조합원 A씨는 대토용지 추정금 110억도 포함되면 267억이다. 그러면 뭐 원래 570억에 비해서는 반으로 뚫었지만 조합원들이 부담하는 돈이 더 많고 그건 다 조합원 손실이기 때문에 뭐 지금 아직도 부결을 또 시켰다 이렇게 하지만 사실 적정선에서 협의를 하는 게 서로를 위해서도 좋을 것 같다는, 그러니까 제 경험상 당연히 여기 현지인들 입장에서 내가 왜 손해를 더 보냐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아예 이렇게 사업이 지원이 안 되다 또 뭐 여러 가지 외국의 영향이라든지 코로나 뭐 제2의 코로나가 사실 또 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코로나가 종식이 돼도 그런 걸 생각을 한다면 제가 보기에는 빨리 협의가 돼서 이 어수선한 환경이 개선되는 게 훨씬 더 조합원들한테도 더 득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정부에서 믿은 공공재개발은 사실 실효성이 그렇게 많진 않아요. 왜냐하면 임대 아파트를 20, 30%씩 하게 되면 그 수익이 조합원들에 가야 될 게 결국은 공공 임대 아파트 수를 늘리는데 정부가 활용하는 거지 그걸 뭐 조합원들이 재개발처럼 이익을 나눠갖는 시점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별로라고 보거든요. 근데 지금 안 되고 지연되는 일부 재개발 조합에서 사업성 없는 데서 지금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는 장이 19역 재개발 현황이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지 보기 위해서 한번 다시 근처에 있는 옥상에 올라와 봤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장이 19역 재개발 구역도 일부는 현재 철거를 했고 교회 주변으로 있는 단지들은 교회가 철거가 되지 협상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보시는 것처럼 일부밖에 진행이 안 됐습니다. 사업 진행을 위해서는 뭐 보시는 바와 같이 교회 위치가 장이 19역에 어느 정도 중앙 부분에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19역 교회의 협상 보상이 끝나지 않으면 철거를 할 수가 없고 당연히 철거를 할 수가 없으면 일반 분양 착공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교회 입장과 분명히 조합 입장, 조합원 입장이 다 조금씩 개인들의 주장이 다 다를 수는 있겠지만 지금 현재 상황 아예 사업을 안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뭐 19역 자체에 교회를 빼고는 진행을 할 수 없고 그러면 교회에 적정 보상을 해줘야 되는데 아까 일부 지나가는 행인의 얘기를 들어보면 19역 내에서는 교회 부지를 제공을 안 한다고 해서 이렇게 사업이 싸움이 되고 무리한 보상을 요구했다. 교회 잘못 맛은 아니다. 뭐 그것도 일당 맞는 부분도 있겠지만 재개발 사업이라고 하는 것들은 사업의 수익성, 조합원들이 새 아파트를 얻는데 그 부담금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새 아파트를 얻길 원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또 조합 측 입장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전체적인 그림이 다 안 보이거든요, 시청자분들한테. 네네네. 요 느낌을 좀 전달을 해주시죠, 분위기를. 여기는 어떻게 보면은 할렘가처럼 이주는 많이 진행이 된 것 같습니다. 근데 네. 교회 주변이나 일부 상가나 아직까지 장이 19역 내에 코코 사우나라고 아직 영업을 하고 있고 그 주변 바로 옆에 장이초등학교를 끼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결국은 교회 문제만 있는 건 아니고 이런 큰 건물들에 있는 사람들이 나가는 거가 완료가 돼야 결국은 뭐 일반 분양을 앞둔 착공이란 걸 할 수 있기 때문에 시간은 좀 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걸릴 수도 있겠다. 하지만 원만한 빨리 합의를 해서 내년 2021년에는 이주 철거가 다 끝나서 일반 분양을 빨리 해서 조합원들이 원하는 새 아파트에 조금이라도 빨리 들어가기를 저도 응원을 하고요. 지금 현 상황을 보면 주변에 뭐 노후된 건물들이 상당히 많고
뭐 아까 저희도 주차할 때 보셨지만 주차하기가 어려운 건물들이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뭐 소방차들이 들어갈 수 없는 골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인천 재개발보다도 이 장인 뉴타운이 더 노후도나 심각성은 더 많기 때문에 맞아요. 빠른 협조를 통해서 아까 여기 현지 주민 30년 넘게 사신 지나가시는 50대 아주머님 얘기 말씀처럼 그분은 장이 11구역에 지금 조합원이신 것 같은데 11구역은 아직 시작도 안 했죠. 조합 설립도 아직 추진이 단계인 상태이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 자기도 제일 좋은 입지인 장이 11구역이 10년 전에 뭐 8년 전에 6년 전에 조합 만들고 사업하자고 했을 때 반대를 해서 지금은 중간중간에 신축 빌라들이 들어온 걸 후회한다. 그때 빨리 진행을 하고 속도를 냈어야 되는데 당연히 주변이 더 들어오는 장이 4구역, 장이 6구역, 장이 7구역 기타 저 뒤쪽에 있는 구역들의 새 아파트의 가격들을 보고 지금 후회하고 있는데요. 결국은 장이 19구역 조합원들도 원만한 합의에서 최대한 빠른 진행을 할 수 있게 조합과 잘 협의를 해야 될 것 같고 11구역 같은 경우는 아까 그럼 해제가 됐기 때문에 신축 빌라가 들어온 건가요? 그렇죠. 해제가 돼서 이제 지금은 그 보통 이 공공재개발을 정부에서 이렇게 허울뿐인 걸 하는 것들 보면 네. 재개발 조합이 해지가 돼서 뭐 조합 설립 이후에 10년 동안 사업 시행인가를 못하고 제대로 약속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해지를 직권상정으로 서울시에서 했는데 그런 것을 공공재개발이라고 하지만 결국은 대규모의 여기처럼 몇천 세대의 아파트를 지을 수는 없습니다. 기존에 있던 빌라들을 안고 가지 않으면 뭐 당연히 5년 10년 전에 지은 신축 빌라들 주인이 부수고 거기에 합세가 돼서 공공재건축 재개발을 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공공재개발은 제가 보기엔 실효성은 상당히 떨어질 것 같고요. 임대 비율을 정부에서 말하는 것처럼 20, 30%를 올렸다가 그걸 또 조율할 수 있다고는 하지만 정부 입장에서는 임대 아파트를 많이 늘리기 위해서는 임대 비율을 줄일 여지가 제가 보기엔 그렇게 많지 않다고 보면 사업성은 좋을 리가 없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장이 19구역이 잘 되면 탄력을 받아서 11구역도 잘 될 수는 있겠지만 시간은 더 많이 걸릴 것 같다. 그 주문이 말처럼 10년 전 2009년 10년으로 돌아간다면 그분은 아마 지금과 다른 선택을 했겠지만 모든 사람은 후회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 장이 19구역은 입지상으로는 장이 4, 장이 6과 함께 장이 뉴타운의 가장 얼굴 초입에 있는 곳이기 때문에 잘 개발이 진행이 돼서 이 뒤쪽에 현재 조합 설립도 새로 하려고 하는 8구역이나 9구역이나 기타 구역들에 좋은 영향을 끼쳐서 10년 뒤에 여기 놀러 왔을 때는 누구나 살고 싶은 장이 뉴타운 신도시처럼 개발되기를 저도 다시 한번 응원하겠습니다. 여러분 보시는 곳이 장이 뉴타운에 지금 신축으로 벌써 입주를 2년 차부터 지금 새로 입주할 아파트까지 꿈의 숲 아이파크 장이 7구역까지 해서 지금 현재도 세대수를 다 합치면은 3,000세대가 다 넘겠죠. 근데 이 아파트들 주변에 지금 여기 건물 옥상 가벽에 가려서 안 보이지만 낮은 빌라들 노후화된 장이 8, 9구역 핵심 입지들이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가 먼 미래를 본다면 그러니까 눈은 감고 여기 옥상 같은데 여기가 어딘지 나중에 찾아오실 분은 여기가 정말 여기 장인 뉴타운을 다 보기에 정말 좋은 곳인 것 같은데요. 아이파크뿐만 아니라 여기 있는 지금 신축들 가격이 분양가는 6억대에도 비싸다고 했는데 벌써 입주 2년 차에 거의 더블이 됐습니다. 12억 정도가 됐고요. 장인 뉴타운에 뭐 가장 최근에 입주하는 저희 아이파크라고 보이시죠? 아이파크 꿈의 숲 아이파크 7구역 같은 경우는 지금 12억 이상을 찍었고 호가는 13억이 넘는 지역이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모든 구축들, 이 중앙에 대지 지분 큰 이런 단독주택이 있으신 분들도 요즘은 탄력을 받아서 동의서를 걷고 있다고 하는데 여기가 다 된다면 장이 6, 4, 10 앞쪽 라인 얼굴 부분부터 뒤쪽에 있는 7, 8, 9 기타 지역들 다 된다면 여기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0,000세대가 넘게 됩니다. 그러면 웬만한 신도시급으로 이 파급력은 뭐 미아에 있는 짜잘짜잘한 재개발 구역들보다는 훨씬 더 클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타운하우스가 새로 형성이 된다는 거는 여러분들이 기존에 알고 있던 가격을 있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저기 끝에 보시면 광운대학이라고 보이시죠? 광운대학 그 주황색 건물 큰 거, 광운대 역세권 쪽에 역세권 개발이 또 이루어지게 되면 거기에 여러 가지, 여기 장인 뉴타운은 아시겠지만 아파트 주변에 큰 뭐 이마트라든지 코스코라든지 기타 편의 백화점이나 이런 건 없습니다. 하지만 광운대 역세권 개발에 아파트나 뭐 오피스텔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기타 상업시설들이 들어가게 되면 분명히 더 살기 좋은 곳이 될 거고, 당연히 여기에 재개발, 재건축은 10년 이상의 시간을 보고 진행이 된다면 강원대 역세권 개발도 올 연말쯤에는 세부 계획안이 진행될 거라고 지금 뉴스를 통해서 나오고 있는데, 그게 진행이 10년 안에 된다고 했을 때는 이 시너지 효과는 역세권 개발과 GTX와 그리고 여기에 만 세대가 넘는 아파트 단지는 어떻게 보면 서울에 여러분 아시는 재건축 최근에 됐던 헬리오시티 분양가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지금 더블이 아니라 뭐 거의 세 배를 향해서 날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15억짜리 아파트가 30억이 넘었고요. 근데 당연히 분양가는 거기도 7, 8억 정도밖에 안 됐기 때문에 3배 이상을 넘었는데, 여기도 길게 장기간 장인 뉴타운의 GTX 10년 이상이 된다면 여기도 20억이 되지 말란 법은 없을 것 같고요. 충분히 가능성은 있다고 봅니다. 현재 장이 6구역이 저 끝에 그 구축 아파트를 저기 삼정이라고 돼 있나요? 그 앞쪽에 그 장이 4구역 넓게 펼쳐진 다 부숴서 지금 일반 분양을 장이 4구역도 해야 되는데, 저기도 지금 시끄럽죠. 조합장을 해임하고 새로 총회를 해야 되는데 조합장은 또 그걸 또 가처분 신청을 하고 조합 정지를 또 거부하고 그렇게 싸우고 있습니다. 결국은 그렇게 지연되는 만큼 재개발의 리스크란 거를 장인 뉴타운에 오시면 한눈에 다 볼 수 있습니다. 장인 뉴타운이 당연히 잘 되고 분명히 1년, 2년 지연이 돼도 되긴 됩니다. 하지만 그게 재개발 사업이라고 해서 무조건 수익이 나느냐? 아니라는 거죠. 수익이 날 수도 있지만 그걸 얼마나 참고 인내하느냐. 1, 2년을 더 참고 덜 참는 거에 따라 수익률은 몇 배 이상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아마 원조합원이었던 10년 가지고 계신 분들보다, 제가 아까도 얘기를 말씀드렸지만 최근에 사서 앞으로 5, 6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수익률은 더 좋을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이 어떻게 보면 또 제일 좋은 기회다, 지금이 제일 쌀 때다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 장인 뉴타운의 부동산에 좀 이따 가보겠지만 주춤하고 있지만 계속 계단식으로 거래량은 줄었지만 조금씩 올라갑니다. 재개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물건을 찾는 사람은 많은데 예전엔 더 많았죠. 근데 정부 규제로 지금은 주춤하고 있지만 그래도 지금이 싼데 주변에 구축 아파트들까지 올라가는 걸 보면서 투자자들은 끊임없이 문의를 하고 있고요. 그런 가운데서 정말 좋은 걸 잡는 방법은 딴 건 없습니다. 저도 용가리 통뼈가 아니잖아요. 결국은 재개발 전국에 있는 부동산 소장을 제가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갔을 때 전 최선을 다하고요. 그 최선을 다한다는 건 제가 아까 말씀드린 커피 한 잔의 여유, 아니면 그 바카스 한 병, 한 박스 5,000원짜리를 드리고 만약에 5천만 원, 1억짜리 더 좋은 물건을 살 수 있다면 그건 여러분들 100번 해도 남는 장사입니다. 그런 거 아끼지 마시고 열심히 발품 팔아서, 저는 무조건 모든 부동산 가서 커피 드려라, 뭐 바카스 드려라 그런 게 아니라, 정말 부동산 한 번 임장 가서 2-3시간, 서너 시간 이상을 할 때 가본 곳 중에 정말 나랑 마음이 잘 통하고 이 소장님은 좋은 물건을 줄 것 같다고 하는 부동산 한 군데라도 꼭 그렇게 실천을 해 보시길 바랍니다. 뭐 실투자 금액은 적은 구역은 장인 뉴타운도 되게 많아서 3억대, 뭐 2억 중후반대 지금 사업 시행인가 하려고 하는 곳부터 뭐 당연히 관리 처분인가가 나와서 이주를 하는 곳들은 5, 6억 이상의 투자금이 듭니다. 근데 저는 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재개발은 속도기 때문에 돈이 있다면 어떻게 해서 연끌을 해서라도 속도 빠른 곳에 들어가서 수익을 내고 속도가 느린 곳에 다시 한번 갈아탈 수 있는 기회는 있지만, 지금 투자금이 작다고 해서 속도가 느린 곳에, 아니면 사업 초기 단계에 들어간다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10년 보유하고 오르는 건 1, 2억인데 그 버티다가 힘들어서 팔고 나서 그 다음 사람이 1, 2년 안에 올리는 수익과 똑같아지는 우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는 정말 종족단을 빨리 잘 모으셔야 되고요. 종잣돈을 모아서 갭 투자를 하시든 아니면 뭐 경매 투자를 하시든 여러 가지 다양한 투자를 해서 갈아타기를 하실 수 있는 마지막 투자의 상승을 좀 더 배가시킬 수 있는 게 재개발, 재건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 돈에 맞춰서 할 수 있으려면 실투자금 2억대 할 수 있는 곳, 1억대 할 수 있는 곳, 3억대, 4억대, 5억대를 비교를 하셔서 5억대 할 수 있는 곳이 여러 가지 이런 조합의 여러 가지 사항들은 여러분 부동산 가도 잘 몰라요. 아는 구역도 있지만 모르는 사람도 있고 일부러 말을 안 해줄 수 있습니다. 왜냐? 사업성이 없다 그러면 누가 투자를 하겠습니까? 결국은 그런 것들은 아까 길 가던 분 아줌마랑 우연히 아는 것들을 통해서 알 수도 있고 친한 부동산을 통해서도 알 수 있고 절대 그 내부 조합원들의 안 좋은 사항들은 대부분의 처음 가는 지역에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2번, 3번 가보고 그런 걸 통해서 투자를 해도 여기는 손해보지 않고 수익이 나겠구나. 적어도 저 같은 경우는 몇 년 안에 어느 정도는 오르겠구나 해서 했던 것들이 지금은 다 성공을 하고 있는데 자만심보다는 그 경험에서 저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제 말도 다 100% 맞지는 않습니다. 올라갔다 내려가는 사이클에 바닥에서 사서 올라갈 때 팔 수는 있겠지만 고점에 사서 바닥에 팔 수 있다는 것도 재개발도 리스크가 산재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오셔서 분석해보고 지역 분석뿐만 아니라 데이터 분석 그 여러 가지 부동산들의 얘기를 들어보시고 본인만의 투자 마인드를 만드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응원하겠습니다.